생각 속에 집을 짓고 허물기를 여러 번. 그는 작가입니다. 글 쓰는 게 마냥 힘들기만 했으면은 못 썼을 텐데, 근데 글 쓰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 제 책 노가다 칸타빌레의 첫 문장이기도 한데 뭐죠? 까먹었네. 잠깐만요.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나 진지하게 그가 꺼낸 말. 요리하면 셰프라고 대우해주고 옷 만들면 디자이너라고 부르면서 집 짓는다고 하면은 노가다꾼이라고 뭉개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노가다꾼으로 살아간다. 온몸으로 성실히 삶을 써내려가는 그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이 무거운 것으로 옮길 수가 있고 거짓이나 꾸밈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담백한 성취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 글 쓰는 노가다꾼 송주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통과해온 낮과 밤. 그 시간들이 모여 두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생한 노동의 풍경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망치와 펜 사이,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늘 어제와 같은 시간. 간밤의 피로를 채 털어내지 못하고 다시 오늘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새벽 출근길. 누군가는 괜찮겠냐 걱정했고 누군가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거라 말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 디딘 그날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력소 문이 5시에 열어요. 근데 저는 5시에 인력소가 문을 연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한 4시, 4시 반쯤에 인력소에 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한 5시쯤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요. 막 해봤어? 본능적으로 해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예, 체격이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잘 됐네 하면서 이제 보낸 것이 현장이었어요. 건설 현장에 첫 발을 디딘 6년 전부터 그는 스스로를 노가다꾼이라 부릅니다. 남들은 피하려는 그 단어를 스스럼없이 내뱉는 이유. 손에 쥔 망치만큼이나 단단한 연유가 있습니다. 노가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막일, 막일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막일을 사전에서 다시 찾아보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허드렛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나름의 룰이 있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편견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막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첫째로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런저런 이유로 글 쓰는 노가다꾼이라고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반복하는 육체 노동을 우리가 노가다라고 표현을 보통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을 지으려면은 설비부터 전기부터 철근, 형틀,
뭐 장판, 도배, 뭐 골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짓는 게 이 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면서 정작 높은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 세상. 그는 스스로 편견을 지어내며 떳떳이 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목수일은 재밌었습니다. 형틀 목수는 쉽게 생각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액체 상태 콘크리트를 어떠한 거푸집 틀에 붓고 그래서 그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면 건물이 되는 건데 그 거푸집을 제작하는 목수예요. 2단 600까지만 넣으면 되지? 타일하고 그 제 첫 번째 책에서도 썼지만 이 형틀 목수는 압력과의 싸움이에요. 압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집 여기에 거푸집을 붙였다 치고 공구리를 붓잖아요. 콘크리트를. 그럼 이게 그 콘크리트의 압력으로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바깥에 있는 거푸집과 안쪽에 있는 거푸집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은 뚱뚱한 사람이 셔츠를 입으면 단추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단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로폼이라고 목수들이 형틀 목수가 제일 많이 쓰는 자재예요. 이게 한 장에 20kg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100장 이상은 항상 날르는 게 일이에요. 하루 2,000kg 이상의 무게와 씨름하며 평균 2만 보를 걷습니다. 정직한 노동. 어디에도 요령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몫의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눈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사 일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나와서 좀 머쓱할 때도 있고 뭐 속된 말로 좀 정치질이라는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회사 일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써야만이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확인돼야지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런 담백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요. 건설 현장의 질서를 알아갈수록 그는 그 어떤 직업과도 견줄 수 없는 매력에 빠졌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머릿속은 개운했고 망치가 무거울수록 손끝에는 날이 섭니다. 몸을 쓰는 즐거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입니다. 예, 엄청 무겁죠. 왜냐면은 망치도 있고 신호도 있고 이 못주머니에 줄자, 뭐 각종 펜 다 들어있고 뒤에 보면 이제 안전고리 고소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게 못주머니예요. 못을 담는 주머니. 근데 이제 목수들은 통칭해서 지금 이 벨트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것까지 다 해서 이걸 통칭해서 못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기자가 펜을 놨다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못주머니 벗었다 하면 이제 목수를 때려쳤다 이런 뜻인 거죠. 아니, 못주머니 찬다 하면 목수 시작한다 뭐 이런. 형틀 목수를 상징하는 못주머니. 지금은 매일 아침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이 됐지만 사실 그는 망치와 못 대신 펜을 들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가 기자 일을 했었는데 기자 일을 하다가 32살에 이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후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성격이 하기 싫으면 안 해.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마 후회를 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아마 이 일을.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후회는 안 하는 거죠. 이혼하고 제가 통장에 150만 원 있었고 자동차 중고차 한 대와 그래서 노트북 한 대랑 제가 갖고 있었던 DSLR 카메라 한 대,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 갖고 다시 대전으로 왔었던 거죠. 구형 벽걸이 에어컨이 터덜터덜 힘겨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갔다. 쿰쿰한 곰팡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방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나 싶어 절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고파 또 절망했다. 먹고 살자면 뭐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노가다 판에 첫 발을 디뎠다. 요즘도 가끔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그 아주 오래된 에어컨 소리, 터덜터덜 돌아가는 소리랑 그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나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털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거기에서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거죠. 돌이켜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온도와 밀도로 삶의 한 시절을 채워준 사람들. 그런 인연을 찾아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반가워. 뭘 이런 걸 다. 약속하지만 드시라고. 잘 먹을게. 네. 17년간 꾸준히 대전의 공간과 사람을 기록해온 월간 토마토. 송주홍 작가가 5년가량 기자로 일했던 곳입니다. 추웅이 있었을 때가 2013년. 네, 그때 있었죠. 그래, 이때 있었네. 봐봐. 김삿갓다방. 그래, 김삿갓다방. 그래, 그게 더 재밌었어. 김삿갓다방. 그 김삿갓다방에서 한 일주일 근무하면서 그래, 네가 그런 기사 잘 썼어. 이 르뽀성 기사, 네. 르포르타주. 지금 네가 쓰는 글에 도움이 많이 됐겠다, 야. 그쵸, 현장을 좀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 20대 송 기자, 열혈 기자였지, 열혈 기자. 혼내면 대들기도 잘 대들고. 그래 봐야 깨지면서. 그래도 학습 효과도 되게 뛰어났고 금방 배웠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대학생이라고 왔는데 백바지 입고 그때 느낌으로는 무슨 날라리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양아치. 그때 토마토 기사를 스크랩한 스크랩북을 가지고 왔어요. 한 2만 원. 제가 맨날 계룡문고에 가서 이 토마토를 구입해서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감동이었죠. 네, 눈물 날 뻔했어요. 얘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바로 칼럼 좀 한번 써보라 그랬죠. 그때 칼럼을 외부 칼럼으로 받으면서 피드백 주고 하다가 졸업할 때 되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일했죠, 그냥 그때. 그 시절 글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면 펜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20대의 치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글쟁이로서 먹고 산다고 할 때
그 8할 이상은 이곳에서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즐거웠고 국장님한테도 많은 걸 배웠죠. 뭐 기획하는 거, 취재하는 거, 뭐 글 쓰는 거, 뭐 등등등등, 뭐 사진 찍는 거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20대의 어떤 청춘을 진짜 후회 없이 불태웠던 공간, 그런 회사. 치열하게 삶을 기록해왔던 두 사람은 지나간 시간의 밑줄을 그으며 기억을 나눕니다. 어둠이 한겹 깊어지는 시간. 낮에는 온전히 형틀 몫으로 움직였던 그의 몸이 망치를 내려놓고 펜을 들 준비를 합니다. 작가 송주홍의 시간입니다. 보통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은 6시 정도? 그러면은 운동 겸 산책으로 1시간 정도 이제 동네 걸어요. 그렇게 하고 7시부터 한 10시까지 3시간 정도 보통 글을 쓰죠. 저는 여전히 망치질이 즐겁고 글 쓰는 게 좋고, 그래서 망치질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쓸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마냥 힘들기만 했으면은 못 썼을 텐데, 근데 글 쓰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한때는 쓰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답답했고 삶은 무거웠습니다. 도망치듯 향한 노가다판에서 그는 다시 펜을 들 힘과 생생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 때마다 메모를 했었고 텍스트 플랫폼에 저 혼자 그냥 연재를 했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렇게 연재를 하다가 그 딴지일보에서 연재 제안이 왔고, 저한테 딴지일보는 말하자면 프리미어 리그였거든요. 그래서 딴지일보에 연재를 하면서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낯선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저도 너무 재밌게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 제안을 제법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거죠. 네.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 고된 시간들로 엮어낸 두 권의 책. 고민도 깊었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기를, 얕은 경험으로 깊이를 흉내내지 않기를, 그게 한평생 노동을 해온 분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인부로 일하던 시절에 저희 반장님이 저희 아버지 또래였어요. 그 반장님이 한 30년 노가다 뛰신 분이 걸걸하세요. 막 욕하고 막 담배 피고. 그런 반장님이 딸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아빠한테 강아지를 맡겨놓고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화장실 그 타일 바닥에 쭈그리 앉아서 강아지 목욕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 강아지도 아니고 내 딸이 맡기고 간 강아지 목욕을. 그러면서 오늘 또 집에 가서 강아지, 딸내미가 맡겨놓은 강아지 목욕시켜야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노가다꾼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편견들.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보통 아저씨구나. 이 보통 아저씨들의 평범한 밥벌이 현장이구나, 여기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When my head is full of questions and the sky is full of rain, when I'm worrying about what I can't change, but take a look
look at my reflection and try to make a funny face. And for a second, all my sorrows melt away. As if we just smile, we can forget all of our troubles for a 그는 while. 지난 6년 몸쓰고 땀 흘리는 삶이 얼마나 싱싱하고 담백한지 배웠습니다. Get through the darkness, knowing 무수한 책 속의 문장들이 일어나 살아 움직였습니다. if we just smile. 김훈 작가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시선이 항상 있어요. 이를테면 뭐 칼의 노래라는 소설에서는 노젓는 격군이나 무기를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들, 그 중에서도 김훈 작가가 직접적으로 목수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김훈 작가의 산문집인데 라면을 끓이며라고. 젊은 목수들의 연장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망치질이며 톱질과 대패질은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재료들을 재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고정시키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근육은 꿈틀거렸고 날이 선 연장들은 햇빛에 빛났다. 아, 연필과 지우개는 잊혀져야 마땅하리라. 육체 노동자는 찬양하면서 글 써서 먹고 사는 자기의 삶을 좀 이렇게 조소하는, 김훈은 자기 스스로도 기자 출신이면서 또 작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그런 글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 목표했던 하루치의 글쓰기가 끝나자 그제야 허기가 몰려옵니다. 송주홍 작가는 요리에도 제법 솜씨가 있습니다. 아니, 솜씨라기보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작동하는 습관이랄까요? 늘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식사. 재빨리 밥 짓는 일에도 이력이 붙었습니다. 토달토달이라고 토마토랑 달걀이랑 같이 볶은 거 반찬이고, 이건 토마토 스프, 국이라고 볼 수 있죠.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감자, 양파, 당근, 가지, 단호박 푹 끓이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는 스프. 근데 엄청 맛있어요, 생각보다. 감칠맛이 많이 나서. 3시간 넘게 키보드 소리와 무수한 낱말들과 문장기호만 떠다니던 작업실에 고소한 향기가 퍼집니다. 그에게 식사는 긴 하루의 마침표. 하루 종일 망치질하고 밥을 먹어버리면은 너무 이제 몸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자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글을 쓰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3시간 가량 글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늦게 저녁을 먹는 거죠. 글 쓰는 노가다꾼으로 살며 일상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어느 한쪽도 맥없이 놓치고 싶지 않기에 그는 피곤한 몸을 달래며 책장을 넘깁니다. 휴일에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송주홍 작가는 철물점에 들어설 때 단단한 쇠붙이들, 각종 연장들이 내뿜는 기운찬 느낌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조혁 씨. 사장님, 그 망치 도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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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예.
예, 요거 있어요. 450mm. 나무망치는 없으시죠? 나무망치도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나무망치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망치 앞에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망설여집니다. 이게 보통 목수들이 쇠망치랑 나무망치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게 내구성이 좋아요. 아무래도 쇠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 사면은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는 대신에 이게 쇠다 보니까 진동, 저희들은 하루에 막 몇천만씩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이 손목이랑 어깨에 와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편하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 그 목수 일 오래 하신 분들은 여전히 나무망치를 쓰세요. 이게 좀 내구성은 약한 대신에 자주 갈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진동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어깨랑 손목에 부담이 많이 없는 거죠. 저도 처음 알았네. 예. 저희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 쓰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주홍 씨가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알면서 나중에 팔면서 그런 얘기를 좀 소비자분한테 저도 얘기를 해줘야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목수들이 망치랑 같이 제일 많이 쓰는 연장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이제 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철사 같은 거를 조일 때도 쓰고 또 뭐 이렇게 까거나 뭐 할 때 다 쓰는. 그래서 항상 목수들은 옆구리에 망치랑 요거를 두 개를 들고 다녀요. 예, 망치고리하고 같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연장. 보통 목수들은 그 7.5m짜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5m짜리는 안 써요, 저희들이. 간혹 간간히 10m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m를 쓰는데 무거워요, 확실히. 그래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그 피로감이 있는 대신에 10m를 쓰면은 자질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두 번 할 건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더 편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10m를 쓰고 있습니다. 10m가 좀 무겁진 않아요. 예, 무겁죠. 네, 확실히 그게 좀- 무거운데 그래도 이게 또 현장에서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으로 자질해서 끝내느냐 두 번까지 자질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 줄자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이거를 뽑아서 이게 2,500까지 나오면은 내구성이 좋은 거고 2,500에서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내구성이 안 좋은 거고. 처음 건설 현장에 발 디뎠을 때 딴 세상인 듯 했습니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영 깜깜했습니다. 현장엔 현장의 언어가 있는 법. 건설자재나 연장의 이름과 사용법들이 이젠 그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글쟁이로서 나의 부모님의 삶을 기록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해야지. 근데 이제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 형님들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일을 해서 나와 형을 먹여 살렸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 1961년생 정동분 씨를 지금 계속 인터뷰해서 정동분 씨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토요일은 어머니 만나러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네, 어서 와. 왔어요. 어서 들어와. 찌개 냄새 나네. 된장찌개 끓여주려고. 아유. 반가운 엄마의 된장찌개. 정성을 쏟으시곤 늘 대충 끓였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홍이는 짠 거 싫어하는데 짭조름하네. 아이, 괜찮아. 어머니는 요즘 인터뷰를 핑계로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더구나 작가로서 엄마의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는 중이니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주고 싶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일하는 현장은 거의 다 끝났고 바로 그럼 이어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오래 하는 거야? 거기서도 한 1년 가까이 하겠지. 그래도 다행이네. 응. 엄청 속상했죠. 또 속상할 정도였어? 속상할 정도가 아니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기자다 이렇게 소개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거 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속상하기만 하더라고. 그냥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책도 쓰고 그런 걸 보니까 대견스럽고 엄청 대견스러워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는 그냥 자랑스러워요. 응.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아는 사이. 부모와 자식은 의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나? 본가에 이제 가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꾸 시계를 보고 얘 왜 집에 빨리 안 가고 지금 민기적거리지 나 나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왜 어디 가려고 이러니까 아 나 오늘 저기 뿌리공원에서 뭐 축제하는데 거기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거기 왜? 지금 비도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장민호라고 트로트 가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민호 누군데 왜 노래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아니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 사람 왜 좋아한다? 그러니까 잘생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놀랬어요. 아 우리 엄마 그래 우리 엄마도 여자지. 그래 우리 엄마도 잘생긴 남자 좋아할 수 있지. 라는 걸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1961년생 정동분 씨를 만난 거죠. 엄마 오늘은 얘기했던 것처럼 전화로 주제가 나야. 그러니까 한번 좀 하나씩 풀어보자고. 알았어. 녹음기 킬게. 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 좀 한번 우선 얘기를 해줘 봐봐. 응. 아침에 응. 배가 아파서 이제 갔는데 몇 시부터 3점. 배가 아팠다고? 5시부터 5시부터? 새벽. 응. 그런데 그 해에 응. 1시간 시계를 돌린 적이 있었어. 전국-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어. 다. 그래서 네가 응. 9시 반에 놔야 되는데 10시 반에 놨어. 아 10시 반이 돼버린 거지 갑자기. 돼버렸어. 응. 그래서 그렇게 놨는데 3.7kg 아주 통통한 아기가 태어났어. 이목구비는 어땠어? 이목구비는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더라고. 할아버지 많이 닮고 형은 태어났을 때 좀 저기 했는데 뽀얀했는데 너는 약간 까마잡잡하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해서 잘생긴 아기가 태어났어. 남편이 빌려온 대하소설을 읽으며 태교를 했고 남몰래 시인을 꿈꿨으며 아들이 작가가 된 건 순전히 내 덕이었노라 말하며 어머니 목소리는 한 뼘 높아졌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 때 내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온 가정을 책으로 써도 3권은 쓰겠다. 내가 막 그랬었거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었어요. 근데 막상 아들이 또 저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막상 쓴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게 또 왜냐면 나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또 제가 또 못 보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 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1961년 봄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동부는 동력동 나눌뿐. 그 이름처럼
늘 나누며 살았습니다. 한 남자와 무려 4번이나 극적으로 재회하며 드라마 같은 사랑을 했고 두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훗날 둘째 아들 송주홍은 6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삶의 모퉁이 곳곳으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엄마 요거 이제 서당에, 할머니 집에서 이제 고생하기 시작. 할 때, 어. 형 100일 때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서당집 그 텐마루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지. 맨날 앉아 계시던. 맨날 쓸고 닦던. 맨날 쓸고 닦던 거기. 엄마가 25살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집살이도 하고 있었고 애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친구는 좋은 남자 만나서 멋들어진 집에서 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친구랑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25살에 정동분이 느꼈던 어떤 그 마음들, 그 여린 마음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25살의 동분한테 달려가서 좀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괜찮다고. 그렇게 너가 그런 삶에 힘듦이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질투심이든 뭐든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더 이상 친구랑 연락을 하지 않게 된 자신을 자책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상사병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 동시에 또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는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며 작가로서 새롭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독자를 만나는 일 역시 작가의 세계가 한 뼘 넓어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좌석은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 네. 저... 올라가 봐도 되죠? 아, 그럼요. 이거? 이게 넘기는 거 뒤로 가는 거예요. 아, 이쪽하고 딱. 이걸 지금 미리 보기 하시면 돼요. 네,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예. 네네네. 저희가 이제 전주 도서관 본부인데요. 도서관 본부장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으셨고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작가분들의 이야기, 삶의 진실한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행사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전주 독서대전. 책이 자아내는 공감과 삶을 향한 새로운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주홍입니다. 저는 그 노가다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저는 형틀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기자 일을 했었습니다. 뭐 관련 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제 책이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노가다 칸타빌레랑 노가다 가라사대 2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2권을 가지고 드라마로 계약을 했어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현재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분이 열심히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당연히 제가 주인공입니다. 지난 6년간 그가 현장에서 몸쓰고 땀 흘린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생한 재미이자 또 누군가에겐 공감과 위로로 남겠죠. 송주홍 작가 스스로에겐 계속 분투하며 땀 흘려 나아갈 용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현장에서 이걸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러니까 내 몸으로 기억한 이야기들,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글 쓰는 육체 노동자로 계속 살아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 노가다만으로도 지쳐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글을 쓰는 것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내 글이 과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공감을 줄까? 혹은 뭐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자리를 한 번씩 와서 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기운, 격려, 응원을 받다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글쟁이로서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오늘 밤 펜을 들 힘을 얻어갑니다. 퇴근 후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술을 잘 못하는 송주홍 작가지만 늘 이 자리만큼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형틀 목수팀의 회식입니다. 현장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현장 와서 친구 된 건데 공개 구원하고 있어요 아직. 네. 애가 진짜 착하거든요. 애도 하나 있다고 얘기해. 애가 있긴 있어요. 애가 8살인데 딸 하나 있긴 한데 하여튼 착해요. 착하면 된 거 아니야? 책이 나왔을 때 형님들이 너무 일단 좋아해 주셨어요. 평생에 걸쳐서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제 책을 막 10권씩 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내가 아끼는 동생이 책을 낸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팔아주시고 이렇게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그때 첫 책 나왔을 때 저도 더 좀 뭔가 감격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말뿐인 관계들. 하지만 여기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동료들의 담담함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느끼고 배웁니다. 제가 솔직히 첫 번째 거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제가 집에 가서 한 4시간? 4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영이가 노가다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읽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노가다 하는 거를 누가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주영이도 뭐 제 아들 알지만 저 이 책을 보여주면서 주홍이 삼촌이 쓴 거다 보여주고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퇴근을 앞두고 땀 흘린 민낯으로 가장 먼저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사람들. 하루치의 안녕과 보람. 다시 현장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현장질 하면은 이렇게 믹스 커피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저도 진짜 믹스 커피 생전 안 마시던 사람인데 맛있게 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들이키는 짧은 시간 속에도 깊은 속내가 오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분입니다. 그럭저럭 6년의 공력이 붙었지만 팀장님 앞에선 그는 늘 꼬마 목수입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분이신 거죠.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팀장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또 실제로 기술도 엄청 뛰어난 목수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고 여러모로 말하자면 노가다 스승님이신 거죠. 일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꾸준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보다도 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적극 추천한 겁니다. 하루는 충실히, 인생은 되는 대로. 그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한 현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 막 서로의 땀과 땀이 비벼지고 그 안에서 막 그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런 어떤 땀과 먼지로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And I've been sinking in an ocean, drowning but I'm silent. Yet everyone 그러니까 제가 thinks I'm afloat. 노가다와 관련된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스스로 다짐한 게 내가, 그러니까 송중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노가다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더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노가다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책을 내진 않겠다. 이게 스스로와의 다짐이었어요. 글 쓰는 노가다꾼으로 계속 살긴 하겠지만 앞으로 노가다꾼에 찍혀져 있던 방점을 글쟁이에 좀 더 옮겨가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몸으로 부딪히고 겪으면서 깨닫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글쟁이로 계속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독하게 춥고 지독하게 더웠습니다. 겨울엔 마스크 위로 고드름이 맺히고 여름엔 온몸에 소금꽃이 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일로 분투하며 땀 흘립니다. 누구의 땀이든 모두의 땀은 정직합니다. Trying to fight the seasons, trying to find my meaning. Maybe there's a reason why I'm going through these changes.